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베란다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온도가 저녁에 오니까요. 와, 진짜 11도예요. 11도. 지금 시간이 뭐 저녁 때 밤에 접어들었는데요. 습도 보세요. 어제는 제가 3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4%를 찍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밖에 비가 오니까 습도도 높고 또 저희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분 속에 수분이 꽉 찼죠. 물 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좀 많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관수 하고 나서 다육이들이 수분에, 화분 속에 수분이 젖어 있어서 수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다육이들의 특성상 배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사나 뭐 여러 가지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물이 한번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고 나면 이 화분이 약간 가벼워진다는 그런 정도고요. 약간의 그 젖어 있는 흙에서 이 아이들이 이틀이고 3일이고 물을 천천히 흡수를 하죠. 금방 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을 차차 두고 2, 3일 간격에 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러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또 물 흡수를 못하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칼슘제를 주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세요. 색깔도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러니까 무엇을 주느냐, 다육이 영양제를 뭘 쓰느냐, 칼슘제를 뭘 쓰느냐, 뭐 다육이 한테 좋은 뭐 비법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영양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육이들을 키우면서 뭐 예쁘게 키우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똑같죠. 처음부터 다육이가 예뻐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 영양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초보맘 1년 차 분들, 자, 1년 차 분들은 솔직히 다육이에게 영양제가 필요가 없어요. 다육이 전체가 영양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물만 주고 키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육식물 자체가 많은 과한 영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또 다육맘님들은 조금이라도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몸에 좋다는 거, 또 뭐든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게 늘 있죠. 그리고 아픈 다육이를 보면 속이 상하니까 뭘 주면 건강해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그러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랫동안 다육생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자, 다육이 1년 차 동안 다육이 키우면서 내가 1년 차 정도밖에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딱히 다육이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육이는 모든 식물 중에서 이 덩치가 좀 작거든요. 물론 크게 키우는 고목, 대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은 대부분 다육이들을 이렇게 어린 묘를 데리고 오잖아요. 아, 제가 어제 분갈이를 하나 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늦가기로. 다른 분들 다 1, 2년 키웠는데 저는 항상 다육이를 늦가기로 키우죠. 요 화이트 샤넬을 제가 늦가기로 데리고 와서 어제 분갈이를 했었답니다. 집에 있는 화분을 이것저것 맞춰보고 빼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 양이분이에요. 양이분이 여기 딸랑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아주 사이즈며 균형미, 색감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아주 딱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이 시리즈물로 지금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두 개 짝꿍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는데 저도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워보지만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자리를 이리저리 이동하고 또 제가 색감을 또 막 이리저리 섞어 놓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세트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아주 딱 플로방스 화분 2개가 따로 있고 여기 언화분 시리즈가 분갈이 최근에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베란다가 좁으니까 이 시리즈로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 때문에 화분 사이즈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날씬한 화분, 조금이라도 작은 화분, 그리고 정리하기 쉬운 이렇게 사각 화분 이런 걸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즈물로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조금씩은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양이분이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원래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같이 놨었어요. 근데 햇빛 요구량 때문에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이 시리즈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있어서 너무 이쁘죠? 요거를 어디다 놓을까 지금 자리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게 제가 끼고 있고 싶은 거 있죠. 어느 정도 사랑댐을 할 때까지 데리고 있고 싶은데 요거를 지금 양이분 옆에다가 요 아이를 빼고 저기다 놓을까? 아니면 여기 하얀 양이분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지금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달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철화를 빼고서 저기다 놓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뭐 그게 급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화이트 샤넬 이쁜 게 이제서 저한테 눈이 들어오니까 진짜 늦어도 엄청 늦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가지고요. 요 아이도 묵으니까 요 아이보리빛 속살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요 아이가 계절금이잖아요. 일시적인 금 현상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가운데 생장점에서 녹빛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녹색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농장에서 한번 가보니까요. 요 아이보리빛이 핑크색으로 물이 싹 들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이렇게 품어왔답니다. 저도 핑크색으로 물을 들여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양이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어저께 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죠, 제가. 그래서 싸부작 하나씩 둘씩 분갈이를 한답니다. 영양제 얘기하다가 분갈이한 아이들 자랑부터 먼저 하려고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환엽 카시오 적금이랍니다. 세종에서 데려왔어요. 데리고 오고 나니까요. 사이즈 진짜 좋고 얼마나 건강한지 제가 분갈이 하면서 뿌리를 털어보니까요. 뿌리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티 하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앉혀주었답니다. 요거요. 초이 수제 공방 화분이랍니다. 요것도 사실은 세트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다육이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요렇게 로제트 비슷한 아이로 색감 톤 틀린 아이로 그렇게 해서 세트로 심어줄까 하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하면 좀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요 시리즈 화분에 맞는 아이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핑계 대고 또 다육이 데려올 궁리를 한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여기다 놨어요. 분갈이한 아이들은 약간은 따뜻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식물용 LED는 지금 제가 빨간 등을 껐거든요. 그 식물용 LED 등을 이렇게 제가 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식물용 LED 등의 빛이 이 다육이들 뿌리 활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금방 분갈이한 아이들은 혹시라도 식물용 LED 등이 있다면 그 등 밑에다 놓고 관리를 하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대요. 이 아이도 물관수 하고 나서 글쎄요. 입장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근데 흔들림은 없어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아이가 물이 고픈 내색이 흔들린다. 그거 하나거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근데 물관수하고서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가운데 속에서 조그맣게 아가들이 이렇게 조금 채워가는 느낌? 그런 게 살짝 보인답니다. 너무 이뻐요. 자, 영양제 하다가 이렇게 또 딴 데로 샜죠. 어쨌든 초보님 1년차 분들은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초보님들은 어린 묘를 데려오잖아요. 물론 묵둥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색감을 제대로 된 수영을 보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묵은둥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갈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 묘든 뭐 묵은둥이든 데려오면 바로 분갈이를 하잖아요. 요건 아주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근데 분갈이를 했잖아요. 이렇게 분갈이한 다육이들에게는 이 분갈이한 배합토 속에 상토가 있잖아요. 그 흙만으로도 영양이 충분해요.
오히려 과하답니다. 분갈이한 아이고 또 어린 묘일수록 웃자람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캠핑장이나 뭐 물론 옥상, 뭐 주택 이런 데는 좀 웃자람이 덜하겠죠. 근데 베란다라는 공간은 햇볕이 부족하고 겨울이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데다가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양이 지금 과하게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갈이한 모든 다육이는 마찬가지예요. 베네서클도 분갈이를 만약에 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굳이 영양제가 필요 없답니다. 이 화분 속의 흙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1년차 분들께는 왜 영양제를 쓰지 말라 하냐 하면은 기본적인 물하고 분갈이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굳이 영양제를 쓰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1년이 지나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내 집에서 그래도 분갈이 하고 나서 1, 2년이 지난 다육이들이 생기죠. 그리고 정기적인 분갈이를 해야 하는 다육이들도 반드시 생기죠. 근데 이 분갈이도 꼭 해야 하는 법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육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들레아까잖아요. 하리노사인데 이런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1년 그것도 가을 분갈이를 해요. 동형 다육이이기 때문에. 근데 가을 분갈이를 해놓고 지금 저도 9월 달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10, 11, 12, 1, 뭐 한 3, 4개월 지났어요. 아직은 이 화분 속에 뿌리 잡는데 시간이 이제 겨우겨우 뿌리를 잡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영양제를 주면 과하겠죠. 그래서 분갈이한 다육이도 영양제가 필요가 없어요. 새로 들인 다육이들이 많은 초보마님들이 그래서 1년 동안은 뭐 굳이 영양제를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뭔가 자꾸 주고 싶어서 뭔가 주면 다육이가 예뻐질 것 같아서 그래서 주고 싶어 갖고 자꾸 여쭤보시고 그러는데 영양제라든가 칼슘제라든가 이런 걸 주어가지고 다육이가 예뻐지진 않아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고 오래도록 내 옆에 있게끔 모양을 변하지 않고 병들지 않으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영양제나 칼슘제나 뭐 이런 걸 주어가지고 제가 칼슘제 줬다 하니까 어떤 칼슘제를 줘야 다육이가 예뻐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칼슘제는 예뻐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건강하라고 입장이 탄탄해지고 뿌리도 탄탄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웃자라지 않고 웃자라지 않는 건 있겠네요. 그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예뻐지는 것도 하나의 일맥상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런 걸 줘가지고 색이 더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으니까 다육이 건강해지라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주는 거니까 제가 뭘 주어서 다육이가 특별히 예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육이 영양제는 언제 쓰느냐? 이게 궁금하죠. 다육이 영양제는 필요하긴 한데 어떤 다육이한테 영양제를 줄까? 분갈이 한 지 시간이 오래된 다육이에요.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보세요. 이거 라조야 철화랍니다. 이 아이가 분갈이 한 지 꽤 됐어요. 근데 겨울이라 겨울 분갈이 하잠도 아니고 저 흙 속에 영양이 성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엽이 지는 모양도 있을 거고 다육이 입장이 윤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칙칙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크게 성장세를 보이거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살짝 영양제가 필요한데 보통 1, 2년 차인 다육맘민들에게는요. 액체로 된 영양제를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영양제는 보통 시중에서 나오는 뭐 하이포넥스라든가 제품으로 나오는 뭐 다키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활력제, 보조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액상으로 된 영양제가 있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활력 보조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육이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런 걸 살짝 잎면에 뿌려주면서 아니면
그 저면관수 하나, 상면관수 관수할 때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주는 거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페넥처럼 이 아이도 분갈이 한 지 꽤 됐죠. 얼굴이 이렇게 입장을 한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꽃 모양이 살짝 망가진다라는 느낌. 근데 금방 분갈이를 해줘야 될 상황이 못 된다. 그럴 때는 그런 활력제, 보조제 이런 거를 조금씩 액상으로 된 거. 그런 거를 뿌려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다육이가 물이 차거나 무름병이 오거나 아픈 증세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지금 아직 겨울땡원에는 그런 아이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윤기가 없고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있는데 입장에 물이 차거나 무름병이 오려고 하는 아이들, 또 곰팡이병 같은 거 겨울에 많이 생기죠. 습도로 인한 그런 거, 또 입장에 검은 점이 반짝반짝 이렇게 생긴다, 뭐 이런 병증이 살짝살짝 보이는 증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육이들에게는 이제 약을, 살균제를 보통은 뿌려주죠. 벌레로 인한 거는 바로 약을 살포를 해줘야 돼요. 깍지가 보인다든지. 응애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생기니까 겨울엔 잘 안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깍지벌레가 화이트 그린이 생겼다 그러면 충으로 인한 거는 바로 약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쨌든 벌레를 빨리 잡아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무름병이나 뿌리 썩은 병, 줄기 썩은 병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늦어요. 다육이에 무름병이 생겼을 때 여기다가 살균제를 뿌려준다면 오히려 그것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살균제도 희석한 물이거든요. 근데 다육이한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병이 생긴 다육이에게는 제일 안 좋은 게 물이에요. 그래서 살균제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픈 증세가 생겨서 이 입장에 물이 차고 까맣게 변하고 이제 그런 증세가 보였을 때는 오히려 살균제를 안 주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뽑으셔야 돼요. 뽑아서 말리는 게 제일 좋답니다. 요거요 제가 아리엘 물이 많이 고프다. 가을 때는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었는데 물이 많이 고파서 물 반응을 잘 안 보인다 했었잖아요. 제가 저면관수를 했거든요. 돌덩이가 됐어요. 돌덩이가 됐는데 여기 지금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요. 화분이 좁고요. 세상에 빈 공간 틈이 없습니다. 저면관수를 해줬는데요. 방에서 한 하루 정도 끼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따뜻한 곳에 오래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 정도만 있다가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도 조금 따뜻한 공간, 저 안쪽이 따뜻하겠죠. 이 바닥은 좀 춥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두면 물 반응을 서서히 보이면서 이렇게 돌덩이처럼 짱짱하게 그렇게 있답니다. 아 진짜 오늘 멀로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분갈이를 자꾸 만져가지고 이거요 예전에 제가 초보 유튜브 시절 때요 다육이 영상 찍으면서 자꾸 다육이 얼굴을 손으로 만지니까 댓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다육이 좀 제발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가급적이면 이 다육이를 만지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요. 이거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거든요.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기긴 하는데 자꾸 예쁘다고 만지면 이 손에 있는 그 유분기로 인해서 이렇게 백분이 자꾸 지워진답니다. 그래도 너무 이쁘죠? 뿌리 활짝한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진짜 예뻐졌어요. 처음 올 때보다 더 예뻐졌습니다. 요번에 물관수하고 나서 뿌리를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요즘 사랑댐도 하지 않은 아이들 있죠. 요거 아델이랍니다. 제가 아델을 굉장히 예뻐해요. 아델이 농장에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델을 만나면 데려오는데 딱 지금 2개예요. 키핑장에서 키우는 아델 하나 있고 요번에 데려온 아델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첫물도 먹기 전에 칼신제 물부터 먹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분갈이한 아이들 맹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초보마님 1년차일 경우에는요. 제때 분갈이 해주고 물만 잘 줘도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2년차, 3년차 되어서 그때 가서 다육이 영양제를 줄까 뭘 줄까 이런 걸 걱정하셔도 괜찮답니다. 물론 칼슘제만큼은 제가 영양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칼슘제만큼은
필수 영양소예요. 뭐 그것도 영양소라고 해야 되나요? 질소, 인, 칼륨, 칼슘제. 요 네 가지는 필수적인 영양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육이한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칼슘제만큼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초급반민들, 이제 분갈이 한 아이들 1년차 때는 특히 필요 없다라는 1차적인 말씀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차 뭐 중급 중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고수님들도 계시죠. 그런 때 양양제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래요. 중급 한 2, 3년 차,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액상 영양제를 쓰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체온이랍니다. 이쁘죠? 제일 작은 화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체온을 조금 큰 사이즈를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도 없잖아 있었는데 요렇게 작은 아이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언화분에 심어 주었는데 뿌리 활착한 것 같아요. 색감도 더 진해졌어요. 처음 올 때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한 2년 정도 되었다, 분갈이를 안 해줬다 한다면 액상 영양제 정도는 줘도 좋겠죠. 그런데 그 알갱이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알갱이 영양제는 보통 그 직접적으로 달걀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알갱이 속에 캡슐로 돼 있어서 서서히 녹아서 삼투압 현상으로 이 아이들한테 그 화학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하게 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알갱이를 넣기도 하고 요 위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육식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식물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이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가장 척박한 곳에서 진화된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가 많이 필요 없어요. 모든 식물에 최소화된 영양제만 필요해요. 굳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대량으로 영양제를 쓰거나 비료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최소량을 써요. 최소량. 이렇게 아픈증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소량의 영양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그 알갱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하기를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했냐면 저 처음 가르쳐 주신 회장님이라고 20년 된 분이신데요. 굉장히 다육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갱이 영양제는 5개, 알갱이 그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거 5개면 된대요. 요런 화분 사이즈, 제가 이제 작게 키우잖아요. 그런 화분 사이즈의 알갱이 5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정답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처음 고수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알갱이 영양제를 쓴다 하더라도 뭐 5개, 낱개로 숫자를 세는 정도, 그 정도만 써봤어요.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영양제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요거 립스틱인데요. 진짜 이쁘죠? 제가 이 립스틱을 좋아하는 이유가 요 녹빛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다육이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죠. 형광 녹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녹빛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제 물관세 해가지고 그래도 얼굴을 조금 빵빵하게 키운 아이. 이 아이가 약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해마다 그랬어요.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를 꾸준하게 반복을 하거든요. 여기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꼬집기를 해줬는데 아무를 넣으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햇빛을 못 봐서 이렇거든요. 그래도 봄 되면 건강해질 거라 생각해요. 아주 좀 초스가 너무 이쁘죠? 많이 이뻐졌죠? 이렇게. 그리고 굳이 영양제나 뭐 이런 거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이 베란다 발코니에 있는 아이들은 오래된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메치스 같은 아이들은 뭐 거의 4, 5년 이렇게 된 아이들이고 요 농망도 그렇고요. 이런 분갈이도 한 2년 정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이 아메치스는 미인 종류라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줘요.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알사탕처럼 키우려고 일부러 분갈이를 안 하고 아주 그냥 박하게 키우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입장이 떨어져서 꽃 모양을 조금 잃어가잖아요. 요럴 때 이런 아이들에게 뭐 영양제 어떤 것든 괜찮아요. 제품화돼 있는 거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챙겨주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병이 이미 생긴 아이들에게는 영양제도 소용없고 그
약 살균제도 소용없다라는 거, 이미 병증이 생겼다면 뽑아서 말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도 그런 걸 잘 못하네요. 분갈이 하고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드린답니다. 또 영상이 길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자, 오늘도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백봉이고요. 여기도 백봉이. 요거에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옆에 간섭이 심해서 한쪽 입장이 꺾이기도 하고 입마른 현상도 조금 있고 물듬이 들었는데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뭐 액상 영양제 한번 살짝 분무기로 뿌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할 거랍니다. 자, 영양제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인 영양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이맘 오늘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요. 예쁜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